안녕하세요. 제가 고민 상담 콘텐츠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한 하루만 받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최대한 많이 해보고 안 되면 2개로 나누겠습니다. 저 대학교 3학년인데 공부를 진짜 하나도 안 해요. 남들 자격증 따고 어학연수 다녀오고 대외활동할 때 저는 집에서 쳐놀아요. 진짜 미친 거지. 미친 것 같지는 않으시고요. 원래 공부는 하기 싫은 거 아닌가요? 저 공부 진짜 하기 싫어하는데. 그래가지고 대학교도 관두고 근데 사실 쳐노는 것보다는 뭐라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남들이 자격증 따고 어학연수 타고 다녀오고 대외활동하고 이딴 거는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근데 뭔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뭐 운동이라도. 23살에 첫 연애를 하게 되었는데요. 방학 때니까 느낀 건데 그냥 혼자서 노는 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히키코모리처럼 그냥 하루 종일 누워서 유튜브 보고 폰하고 책 읽고 오코디하는 삶이 너무 즐거워서 너무 재밌게 잘 살고 계신다. 얘랑 데이트를 하러 가기 싫어요. 그래서 약속도 계속 미루게 돼요. 이게 연애를 계속하는 게 맞을까 싶어요. 좋아하는 건 맞는데 뭐랄까 만나면 아쉽게 어색하고 뭐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좋아하는 거는 헷갈리지 않아요. 좋아하나? 좋아하지 않나? 사귈까? 사귀지 말까 하는 건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안 좋아하고 계신 것 같고요. 저는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즐거운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혼자 있을 때가 고통스러우면은 인생이 너무 힘들거든요. 데이트를 계속 하러 가기 싫은 거는 그냥 안 좋아하시는 거라서 헤어지는 게 좀 덜 고통받을 것 같긴 합니다. 새로 생긴 친구가 있는데 처음에는 마냥 착한 애인 줄만 알았어요. 근데 막 남자애들이랑 친해졌다고 저한테 와서 자랑을 해대는 겁니다. 제가 짱남이 생기고 짱남과 자기가 있었던 설레는 일들을 막 말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애들뿐만 아니라 여자애들이랑 자기는 이 정도로 친구가 많다 이러는데 사실 걔보다 제가 인기가 훨씬 많고 연애 경험도 많진 않지만 손자를 치고 싶으시대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렇게 좀 인정 욕구가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인기가 많고 이렇게 해서 끝이 아니고 내가 인기가 많은 걸 얘가 인정을 꼭 해줘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누울 자리를 보고 누우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사연을 주신 분이 타격을 입는 게 느껴져서 이분이 계속 이 지랄을 하시는 거라서 타격을 그냥 안 입으시면 사실 많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빡쳐하는 이런 사연자분의 이런 느낌을 먹고 자라나는 아이이기 때문에 이런 느낌을 주지 않으면 돼요. 이 정도로 약간 그냥 비움 같은 친구들은 굳이 막 손절까지 하고 막 무리해서 벗어나네 마네 하면서 내가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먹이를 주지 않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애인이 저를 좋아하는 마음보다 제가 애인을 좋아하는 마음이 더 큰 것 같다는 생각이 종종 들면 자존심이 너무 상해요. 이럴 땐 어떤 마인드를 지녀야 할까요? 상대방이 날 좋아하는 것보다 내가 상대방을 좋아하는 게 싫다라는 마인드가 사실 고쳐야 되는 마인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연애를 하는데 그냥 이번 연애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준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부터 연애를 할 때는 내가 더 좋아하는 사람 말고 나를 더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인턴, 그분 입사 2년 차입니다. 나이는 그분이 6살 연상이에요. 지금 여자친구 없으시고 만들려고 노력 중이시라는데 제가 어떻게 다가가야 그분을 쟁취할 수 있을까요? 여자친구 만들려고 노력 중이시라는 거면은 뭐 그냥 다가가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어떤 고단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는 여자친구 없으시고 만들려고 노력 중이라는 게 되게 좋은 포인트 같거든요. 조언을 구하고 싶다던가 뭐 알려달라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다가가면 될 것 같아요. 21살 대학생인데 연애는 하고 싶은데 학교에선 연애를 하기 어려워요.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연애를 하고 싶어서 연애를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사랑해서 연애를 하는 연애를 하고 싶어서 꽈팅이라던가 소개라던가 이런 건 또 싫어요. 동아리는 이미 여러 개 하고 있고요. 저도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답변한 거 아닙니다. 이분이 이렇게 보낸 겁니다. 근데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연애를 하고 싶어서 연애를 하는 거는 사실 되게 비추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군가를 그냥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랑 같이 있을 때 그냥 그걸 연애라고 하는 거지. 뭔가 연애를 하고 싶어서 사람을 만나고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그냥 본인을 더 열심히 살면 인연이 알아서 다가오지 않을까? 인연. 21살 대학생이신데 연애에 조급하시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그냥 별 생각 없이 사세요. 원래 그렇게 꽉 지려고 하면 놓치게 되어 있어요. 주변에 너무 감 좋으면서 행동력, 성실함까지 다 엄청난 사람들이 많은데 그에 비해 저는 너무 미적거리고 일도 잘 못 진행시키는 것 같아서 마음만 늘 조급합니다. 하고 싶은 일 그때그때 조금씩 해나가도 인생이 괜찮을까요? 당연하죠. 어차피 그런 방식으로밖에 못 살 것 같고 만족은 하는데 불안하네요. 하고 싶은 일을 그때그때 조금씩 해나가는 게 진짜 좋은 인생이에요. 누가 막 스포츠카를 타고 왕 이렇게 인생을 가는데 나는 자전거를 타고 간다고 해서 그 인생이 별로인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거를 조급하게 생각하면은 그 스포츠카가 부러워지고 이 자전거가 짜증나는데 오히려 그냥 난 자전거 타면서 약간 바람 쐬면서 약간 내려가지고 추러스 하나 먹고 약간 이런 인생이 좋으면 그런 인생이 개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좋은 대로 전 항상 좀 좋을 대로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냥 좋을 대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방금 밥 먹었는데 너무 배가 불러서 고민이에요.
이분은 이미 소화가 되셨겠죠? 제가 지금 광고홍보학과에 재학 중인데 너무너무 안 맞아서 고민이 많아요. 올해 휴학생으로 살고 있는데 노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평생 놀고만 싶고 거의 뽀로로신데 다른 친구들 보니까 불안한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네요. 여태 스펙 쌓아놓은 게 하나도 없는데 휴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을까요? 노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하니까 됐네요. 그리고 학과가 너무 안 맞아서 고민이 많으신 거면 벗어나세요. 어떻게 이렇게 해도 되나? 근데 그건 있어요. 뭐 언어든 운동이든 아니면 하다못해 뭐 여행이든 뭔가를 하는 거는 추천해요. 단순히 그냥 집에서 뭐 배달 시켜 먹고 핸드폰 하고 친구들이랑 놀고 대충 집에 와서 트위터 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뭐든 상관없어. 유튜브도 상관없고 아무것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뭔가 하나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동네 탁구장 가서 탁구를 치더라도 너무 막 강박적으로 안 해도 되는데 뭔가를 하기는 해야 된다. 정말 좋은 사람인데 제가 권태기가 왔어요. 관계를 깨기 싫지만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 연애는 좋은 사람이랑 하는 게 아니고 좋아하는 사람이랑 해야죠. 깨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잠을 잘 못 자요. 김영님만의 꿀잠 자는 방법이 있나요? 누워서는 핸드폰을 안 해요. 그리고 불 끄면 핸드폰을 안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만약에 내가 핸드폰을 하다가 내려놓고 자려고 눈을 감았는데 잠이 안 와. 하면서 핸드폰을 다시 드는 행위를 그만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대학교 2년째 다니는 중인 학생이에요. 제 주변에는 꼭 공부가 아니어도 의미 있고 기억에 남는 일들을 하며 지내고 있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특출나게 좋은 성적을 얻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 꿈이나 하고 싶은 것을 찾지도 못한 채로 생활비를 위해서 알바만 두세 개째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휴학을 하자니 목표 없는 휴학은 시간 낭비와 다름없다는 주변에 무슨 약간 명언을 발사하시는 분이 주변 말에 두려워서 그것조차도 계속 미루고 있어요. 김영님은 목표 없이 휴학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제가 무엇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조언이 필요해요. 목표 없는 휴학은 시간 낭비와 다름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생기기도 하고 목표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강박을 다니실 필요는 없는데 생활비를 위해서 알바만 두세 개째 하고 계신다면 이미 너무 많은 에너지를 생활비를 얻는 그 알바에 많이 쓰고 계셔서 저 같아도 꿈이 많이 메마를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도 개대단하시고요. 근데 목표 없이 휴학하는 거에 대해 나쁘게 생각되지는 않아요. 전혀. 그냥 여행이라도 가도 되고 제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뭔가는 해야 될 것 같고 할 여력이 있다면 언어를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면 언어는 진짜 많이 남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재수생인데요. 인생 답이 없는 기분. 뭐랄까요. 목표나 꿈을 갖고 싶은 기분. 저도 재수를 했습니다. 사실 재수만 한 것이 아니라 N수를 했어요. 수능 개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 답이 없는 상태를 굉장히 잘 알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재수생이시면은 뭔가 재밌는 거를 찾아 헤매기보다는 그냥 수능을 빨리 끝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인생이 답이 없는 이유는 지금 수능을 준비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하셔서 그래요. 만약에 재수를 하기로 했으면 그냥 재수에 대한 그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부모님 중 한 명이 바람을 피며 알려야 하나요? 알려야죠. 어떡해요. 모르겠다. 잠깐만. 이거 진짜 어려운데? 저 같으면 말할 것 같고요. 대신에 말하기 전에 그 바람을 피신 분한테 먼저 얘기를 꺼낼 것 같아요. 나는 그걸 봤다. 당신의 바람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고 원래 뭐 이혼을 할 생각을 하고 바람을 피우는 건지 아니면 그냥 바람을 피우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그 사람이랑 오히려 상의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정신 나간 사람이랑.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나이 때문에 망설여져요. 김영님은 인생에서 나이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대한민국에서는 왜 이렇게 나이 타령이 심한 건지.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니까 나이 때문에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남들한테 정병을 발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나이 때문에 망설여지시는 거는 전혀 망설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제발 하세요.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귀중한 건데요. 사람에 대한 기준이 높은가 봐요. 혼자 있을 때가 가장 좋지만 무언가를 같이 해야 할 땐 한편으로는 외롭네요. 김영님은 인간관계나 연애에서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궁금해요. 이게 이 질문에 해당하는 답일진 모르겠지만 전 인간관계나 연애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사상이에요. 호모포비아 이런 사람이랑 어떻게 친구해. 그런 것처럼 저는 생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사람에 대한 기준 그거 외에는 딱히 기준 없긴 해요. 왜냐면은 그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살든 뭐 아니면은 그 외에 뭐 어떤 행동들을 하든 이런 거에는 별 생각이 없어요. 그 사람의 인생이기 때문에 얘는 얘고 나는 나다 이거에 대한 분리가 좀 많이 되면은 생각이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친구가 없어요. 저도요. 저 친구 진짜 없는데. 친구 없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친구가 없어. 근데 친구를 사귀고 싶어. 친구가 많았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친구가 생겼으면 좋겠어 라고 할 게 아니고 그냥 인생 열심히 살다 보면 친구가 생기는 것 같아요. 남자친구랑 400일이 넘었는데 이젠 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좋아하시는 겁니다. 전에 한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건데 이제 설렘도 없고 편하고. 안 좋아하십니다. 근데 또 헤어지면 잘 생각날 것 같고 학교도 같아서 마주치면 생각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다음 일이고요. 일단 안 좋아하시는 게 맞아요. 헤어지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냥 더 매력적인 사람을 만나세요. 그리고 헤어져서 다시 생각나고 마주치면 또 막 힘들고 이런 거는 괜찮아요. 금방 없어져요.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그렇다고 다른 일에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그냥 계속 끌고 가고 있어요. 동기부여가 어려우니 성과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자존감도 많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데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회피인 확률이 높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동기부여와 별개로 움직이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해요. 그냥 끌고 가요. 끌고 가면서 약간 곁다리로 다른 걸 이렇게 취미로 살짝씩 끌어와 보는 걸 추천합니다. 남자친구는 스스로를 먼저 챙기고 저를 챙기는데 저는 그게 안 될 때 저도 제 자신을 먼저 챙기고 남자친구에게 사랑을 주고 싶은데 본능이 자꾸 남자친구를 먼저 챙겨요. 나를 먼저 사랑하기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결혼하고 싶으신 건 아니죠? 결혼하면 진짜 울적하실 것 같아. 제가 뭔가 비혼을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물론 전 비혼주의자긴 해요. 결혼 정말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결혼하면은 너무 스스로의 인생이 없어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남자친구도 스스로를 먼저 챙기는데 왜 본인은 남자친구에게 사랑을 먼저 주고 싶을까요? 되게 이상하지 않나요? 그거에 대한 괴리감을 먼저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괴상함, 불쾌한 골짜기 같은 느낌을. 이 새끼는 지를 먼저 챙기는데 난 왜 자꾸 이 새끼를 먼저 챙기고 싶지?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한번 고심을 해보세요. 왜일까? 난 왜 나보다 얘가 소중한 걸까? 이상하지 않아요? 스스로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운동하시는 거 어때요? 그리고 약간 러닝을 한다던가 운동하시고 스스로가 졸라 강해지면 제 무릎이 보이는데 무시 좀 해주세요. 약간 빡빡이 같네요. 몸이 건강해지면 보통 조금 더 괜찮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 얼마 전 애인이랑 헤어졌어요. 4년 가까이 만났고 많이 좋아했어서 지금이 너무 힘들어요.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잊으려고 노력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저 시간을 흘러가게 둬야 하나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연애를 경험을 많이 해보지 못했어요. 20대 초반까지 제가 무성애자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나는 친구는 연애를 좀 길게 해본 친구인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이 친구도 연애를 하고 헤어질 때 굉장히 많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그냥 지나가신다. 와, 씨발 평생에 걸쳐 후회하고 이런 사랑은 없대요. 잊으려고 노력하고 시간을 흘러가게 두고 이건 사실 자기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연애는 안 해봤지만 내가 어떤 거를 두고 고민을 할 때 이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안 하려고 하면 그 생각을 하게 된다? 그냥 뭐 일 다니고 운동하고 밥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친구들 만나고 하면서 그냥 살다 보면 알아서 잊혀지거나 아니면 다음 애인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의료학과를 진행하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인데 이게 맞는 길인지 모르겠어요. 현실적으로 취업하기 좋은 학과에 가야 할까요? 아니면 재지 말고 제가 좋아하는 걸 해야 할까요? 이거 당연히 좋아하는 거 해야죠. 왜냐면 현실적으로 취업하기 좋은 학과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취업하잖아요. 이 고민 또 한다? 괜히 여기로 온 것 같아. 그 다음에 또 그래. 제가 좋아하는 일을 위해 이직해야 할까요? 아니면 제가 그냥 지금 돈 벌고 있는 일을 해야 할까요? 또 고민하게 되어 있어요. 100%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를 하세요. 회사에서 업무 시간에는 말을 너무 툭툭 던지고 점심시간이나 사적인 이야기 할 때는 너무 진중하고 차분하게 잘 들어주는 상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을 사람들 앞에서 구박 수준으로 하신대요. 기분이 나빠질 정도로. 근데 점심시간이 되면 다른 사람처럼 차분하고 자상해진대요. 제 생각에는 한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인성이 너무 안 좋으신 것 같고요. 특히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조금 찍어 누르고 싶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은 왜 이러지?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감정을 가졌지를 분석하려고 하면 진짜 개 스트레스 받으니까 일을 만약에 그만두실 게 아니라면 약간 당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왜 저러시지? 약간 이런 느낌은 줄 수 있잖아요. 언니는 가깝다고 생각하는 친구랑 연락 주기가 어느 정도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연락 잘 안 하는데? 거의 매일 연락 주고받던데 저는 생일이나 가끔 생각날 때 연락하는 편이라 제가 올바른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건지 의미 들 때가 있어요. 저는 별로 안 해요. 이거는 전혀 문제 있는 인간관계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현재 24살인데 아직 제대로 된 연애 한번 못 해봤어요. 막상 하면 내 시간도 없을 것 같고 귀찮을 것 같고 근데 주변에서 안 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하나 둘씩 하니까 느끼지도 않았을 때 조급함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아무나 만나고 싶지 않은데 당연하지. 다들 정말 어디서 그렇게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연애는 어떻게 시작하는 걸까요? 연애를 왜 해야 되나요? 저도 물론 연애하고 있지만 저는 연애를 전혀 필수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까도 말했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 너무 좋아해 내가 이 사람을. 그 사람과 함께 했을 때를 부르는 말이 연애인 거지 내가 연애를 하고 싶어서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은 내가 뭔가 연애를 해야 됐다는 막 생각이 들거나 이건 되게 한국으로부터 가스라이팅 당하실 거예요. 저에게 연애를 어떻게 시작하냐고 물어보시긴 했지만 전 그거에 대한 답을 원하신다면 스스로를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걸 추천합니다. 근데 여기서 초절식 다이어트 하고 성형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열심히 살고 운동 정도 하고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하게 살다 보면 내 그 에너지가 좋아지니까 무슨 빵상 아주머니였네? 에너지가 좋아지면 진짜 사람이 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김영님 영상 보면서 예쁜 옷에 관심 가지게 됐고 여러 옷들을 시도하게 됐어요. 근데 피지컬이 안 돼서 옷의 핏이 다르니 더 비교하게 되고 사놓은 옷들도 못 입겠네요. 바꿀 수 없는 제 특징인 건 아니지만 거울만 보면 학습이 푹 이런 적 있으신가요? 진짜 이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마다 옷의 핏이 다른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게 다 같으면 이상하지 않아요?
다 똑같아 봐. 존나 무서워. 낮잠 자다가 가위 눌린 거 같잖아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저도 누군가의 체형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왜냐면 저는 굉장히 건강해 보이는 스타일의 몸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제 몸이 싫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게 제 몸이 싫을만 안 해서 뭐라 해야 돼? 안 싫을 법해서 안 싫은 게 아니고 그 사람과 나는 달라요. 그거에 본인이 갇히는 순간 그게 중요해진다는 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다리가 말라야 옷이 이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세상은 당신에게 다리가 말라야만 예쁜 옷을 입을 수 있는 세상이 돼요. 내 맘대로 입을 거임? 이 옷 나한테 잘 어울려? 이렇게 생각하고 사세요. 그럼 진짜 잘 어울려요. 진짜 인생이 이상하다니까? 그리고 만약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운동을 하시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살 빼는 그런 운동 말고 그냥 막 달리기 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건강한 것 같습니다. 뭔가 마음에. 고백했다가 차였습니다. 근데 그날의 대화를 언급 일절 안 하고 반년째 계속 연락하고 지내다가 메일 통화를 하셨대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나 아직 니 좋아한다. 당분간 내 마음 정리될 때까지 연락하지 말고 지내자 했는데 일십을 당하셨답니다. 근데 다음 달에 그 친구가 사는 나라에 여행을 갑니다. 예정된 여행이라 그 친구도 그걸 알고 있고 만나기로 했었거든요. 제가 진짜 미친 미연처럼 미련이 너무 남고 자꾸만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연락하세요. 연락하고 싶은데 어떻게 연락해야죠. 저는 약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생각하는 돌이킬 수 없는 거는 임신, 출산, 그리고 성병, 그리고 그 외의 병들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는다면 하고 싶은 대로 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면은 안 하면 후회되고, 근데 원하시는 게 뭔가 현실적인 말이라면 어쨌든 그분은 선생님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성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나랑 데이트는 해준대. 근데 여기서 내가 이 사람이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으면 그 데이트에 나가면 안 되죠. 근데 그냥 내가 진짜 좋아하는 마음에 이 사람과 한번 함께 있고 싶어. 그러면은 나가는 게 맞죠. 근데 그 사람이 날 좋아할 거라는 기대는 버리고 가야죠. 안 좋아하는데. 24살 여성입니다. 저는 옷 입는 걸 좋아하는데요. 사회 나와보니 저희 패션은 너무 어리달까? 애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더라고요. 특히나 제 주변에 패션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더 찐따통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른 여성처럼 퀄리티 있는 착장을 입고 싶어요. 어떤 것부터 도전해야 할지. 되게 괜찮은 기본 대화 몇 개 꾸리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뭐 검정색 바지, 슬랙스, 로퍼, 기본 검정색 반팔티, 혹은 반팔 셔츠, 아니면 가죽 가방. 되게 무난한 것들 있죠. 그 되게 기본적인 것들. 그 중에 몇 가지를 가끔 월급 받으면 한 번씩 조금 괜찮은 기본템을 조금씩 쟁여보시는 걸 추천해요. 그래서 괜찮은 기본템이 생기면 거기에 조금 키치한 옷을 매치하더라도 조금씩 약간 안정감이 생기거든요, 룩에. 김영님은 다이어트 하시나요? 마르신 거 너무 부러워요. 제가 빨리 살을 찌울게요. 저는 살이 안 찌는 체질인데 이거를 보시면 누군가는 부럽다. 나도 살 안 찌는 체질이고 싶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살이 안 찌는 체질은 어떻게 보면 에너지가 조금 딸리는 거예요. 근데 에너지가 강한 게 얼마나 이점인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마 님들이 이미 갖고 계셔서 그래. 그걸 만끽하세요. 그 에너지를. 왜 굳이 그걸 빼? 다이어트에 항상 실패하는데요. 지금은 동기부여가 제일 필요한 것 같은데 특별하게 와닿는 동기가 없고 음식 참기가 너무 힘들어요. 먹을 거 못 먹고 사는 게 너무 서럽고 우울한 느낌. 체중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특별하게 와닿는 동기가 없다. 그러면 건강적으로 빼야 하는 상황이 아니신 건데 빼시는 거잖아요. 그럼 안 빼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안 뺐으면 좋겠어. 왜냐면 왜 굳이 먹을 거를 참아가면서 서럽고 우울해 가면서 왜 감량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요새 옷이 너무 조만해.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자꾸 멀쩡하게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멀쩡하게 못 걷는 몸이 되시려고 하는 것 같아. 차라리 그냥 운동을 조금 하세요. 너무 집에 누워서 띵가띵가 하나 고민됩니다. 약속도 안 잡고 친구들도 만나는 친구 만나고 이거 왜 문제죠? 이러다 장례식장에 친구들 생각만 오는 거 아닌가 싶으심. 대외활동이나 토익이나 자격증 같은 걸 해야 하는지가 아니고 사실 해야 됨. 졸업 요건임. 그치만 전 그런 걸 하기에 너무 게으른가 보. 어떡해요? 게으르시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존나 게으르거든요. 근데 앞에 말씀하신 것들, 약속 안 잡고 만나는 친구 만나고 장례식장에 친구들 3명만 오고 이런 건 전혀 문제 아닌 것 같아요. 장례식장에 친구 3명 오면 어때요? 어차피 난 죽어서 이 세상에 없어. 내 장례식장에 누가 오든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날 좋아해주는 친구들이 한 명이라도 와서 내가 죽은 거 슬퍼해주고 밥 맛있게 먹고 가면 그만이지,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활동이나 토익이나 자격증 같은 거 안 해도 되는데 졸업 요건이시고 해야 되면은 해야죠.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잖아요. 띵가띵가만 하고 계신 거잖아요. 하루에 1시간만 할 일을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제가 항상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가 뭐였을까? 하루에 공부를 존나 많이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거. 그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예요. 굳이 따지자면 1시간만 할 일을 하고 나머지 다 띵가띵가 노는 거야. 그러면 인생이 진짜 많이 나아져요. 물솔 24년 차인데 대체 어디서 남자를 만나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남자를 만나야 하지? 그리고 내가 만약에 정녕 남자를 만나야겠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열심히 인생을 살면 알아서 인연이 와요. 제가 무슨 되도 않는 아른 VD를 말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가 매력 있어지면은 당연히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나 너랑 만나고 싶다. 너랑 같이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겠죠. 그냥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생겨요. 그게 동성이든 이성이든 간에.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다 보면은 해결이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다들 일단 밖에 나가라라고 많이 하는데 뭐 밖에 나가서 남자들한테 윙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다들 어디서 어떻게 남자를 만나는 것인지 궁금해요. 는 쓸모가 없는 게 만나는 장소가 다르고 만나는 경로가 다르고 다들 그리고 사람이 각자 달라요. 조언을 얻지 않으셔도 돼요. 식이장애 극복 노력 중인데 쉽지 않네요. 충분히 많이 아주 마른 편인데도 칼로리 강박, 몸무게 강박, 음식에 대한 공포 등등 저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무월경 된 지도 벌써 몇 년째인데 이렇게 평생 살까 무서워요. 어떡하지? 진짜 옆에 같이 살아주고 싶어요. 같이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같이 밥 먹고 싶어요. 당신이 어떤 것을 하든 간에 당신의 몸무게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예요. 그거 제가 진짜 장담할게요. 그리고 건강이 정말 소중해요. 그거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 가슴 깊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건강이 진짜 너무 소중하다는 걸. 제가 얼마 전에 아주 작은 염증을 하나 얻었었어요. 근데 그 염증을 얻고 나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 정말 뭔가 큰 문제였던 건 아니고 그 염증을 얻고 나서 느꼈던 게 내가 이 염증이 생기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내가 면역력이 안 좋아지고 내가 조금 피곤하고 하면은 그 염증은 저를 다시 살짝 올라올 거예요, 제게로. 이 건강이 내 몸이 너무 소중하다는 걸 느꼈으면 좋겠어, 진짜 진심으로. 세상에 왜 이리 이쁘고 갖고 싶은 옷들이 많은 걸까요? 점점 쉽게 구매하고 결제하게 되는 것 같아 고민입니다. 김영님의 쇼핑 과정과 기준 같은 것이 궁금하네요. 라는 질문이 있었고 그 밑에 바로 대부분의 옷을 온라인으로만 거의 지그재그에서 샀는데 그러다 보니까 핏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훨씬 많고 항상 돈 버리는 기분이에요. 스파브랜드 가서도 이 정도면 괜찮은가? 하고 줏대 없이 골라와요. 평소 옷을 어떻게 고르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같이 와가지고 이 두 가지가 너무 비슷한 것 같아서 답변을 같이 하자면 일단 첫 번째로 저는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환불을 해요. 저도 쇼핑몰을 해봐서 아는데 이 환불 시스템이 쇼핑몰 하는 분들에겐 진짜 고역이거든요. 왜냐면 그 옷이 되게 엉망인 채로 올 때도 많고 하니까. 그래도 어쨌든 소비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환불을 꼭 잘 이용하시는 걸 추천해요. 인터넷으로 옷을 사면 그 옷이 진짜 정신 나갈 정도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품하세요. 이제 스파 브랜드 같은 데 가서 입어보는 건 돈이 안 드니까 많이 입어보다 보면은 나한테는 어깨 라인이 이 정도가 어울리네? 나한테는 기장감이 짧은 게 낫네? 긴 게 낫네? 이런 게 좀 보이거든요. 저처럼 그 영상도 막 찍으세요. 영상으로 보면 또 다르거든요. 하던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 하는데요. 괜히 시간 낭비하면 어쩌지? 돈만 날리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미루고만 있어요. 적지 않은 나이라 더더욱 망설여져요. 전혀 돈 버리시는 일 아니고요. 시간 낭비 아닙니다. 이분이 여기 나이를 적어주셨는데 제가 이분보다 어려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려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 해서 저희 언니한테 물어봤거든요. 저희 언니 30 넘었는데요. 전혀 시간 낭비 아니라고 하십니다. 시간 낭비, 돈 낭비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런 생각 안 들게끔 그 새로운 일을 열심히 하세요. 그렇게 혼신을 다하면 시간 낭비, 돈 낭비가 아닐 겁니다. 화이팅! 졸업하면 뭐 해먹고 살아야지 너무 고민되는 요즘인데 김영님은 이런 미래 고민, 진로 고민 어떻게 하시나요? 전 사실 엄청나게 장황한 계획이 있는 편은 아니에요. 막 건물주가 돼야지 이런 생각은 있는데 진지하게 뭔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많이 그려두는 편은 아니고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하루하루는 성실하게 인생 전체는 되는 대로 라는 말을 진짜 좋아하는데요. 열심히 살고 인생은 흐르는 대로 가면은 되게 좋은 대로 가게 되더라고요. 고3 구독자입니다. 성취감이 곧 제 자존감이라 후에 사회에 나가면 고등학교 때부터 성취감을 얻을 기회가 적을 것 같아서 그때도 행복할 수 있을까 종종 생각합니다. 되게 좋은 달란트를 타고나신 것 같아요. 성취감이 곧 자존감이고 그게 되게 즐거웠다는 거는 너무 좋은 일이죠. 인생은 다 퀘스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퀘스트를 깨는데 지금 희열을 느끼신다는 거잖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고등학교 때보다 사회에 나가면은 성취감을 얻어야만 하는 기회가 존나게 많아요. 내가 대학을 가고 사회에 나갔는데 예전만큼의 짜릿함이 없어. 그럼 언어 공부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언어 공부를 하면서 알바를 약간 혹시 서울 사시면 종로라거나 아니면 이태원 같은 데서 알바 해보세요. 지겹도록 폰만 봐요. 디지털 디톡스하는 방법 추천해주세요. 제 생각에는 지겹도록 폰만 본다는 거는 하루 종일 핸드폰을 한다는 말도 되지만 하루 종일 유의미한 것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뜻인 것 같거든요. 아까도 말했는데 하루에 1시간만 유의미한 일을 하세요. 그러면은 하루 종일 핸드폰을 한다는 느낌이 없어져요. 그 다음 과소비 막는 법. 제가 저축을 진짜 잘하거든요. 저 돈을 진짜 잘 모아요. 어떻게 하냐면요. 쓰면 안 되는 돈이 있어야 돼요. 그중에 일부는 적금에 넣어요. 아예 못 깨는 돈으로 넣어버려. 지금은 안 써야 되는 돈이 없기 때문에 과소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안 써야 되는, 못 쓰는 돈을 만드세요. 그러면은 이만큼을 쓰고 있는데도 저쪽에선 돈이 조금씩 모이고 있어. 그럼 과소비한다는 느낌이 덜 들거든요. 그 다음 체코프라 여행을 가보려고 휴학해서 400만 원을 모았는데 혼자 여행을 가본 적이 없던지라 막상 이제 여행을 준비할 시기가 오고 진짜 혼자 가려니까 좀 겁나요. 너무 좋겠다. 너무 재밌겠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잘 갔다 오세요. 회사가 우리 상황 어려우니까 주 50시간 일하래요. 당근 수당 안 줌. 작은 회사도 아닌데 이직해야 하나 고민되네요. 개쌉 에반데? 근데 저도 이게 좀 애매한 게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회사 다니는 친구 얘기를 들어보면은 좀 이런 일이 되게 비일비재한 것 같더라고요. 뭔가 수당을 안 쳐주거나 뭐 야근을 많이 너무 시키고 막 이런 것들. 당장 퇴사하지 말고 일하면서 이직을 알아봐봐요.
21살 모쏠인데 솔직히 외적으로 나쁘지 않고 사람들이 자꾸 왜 연애 안 하냐 라고 물어보는데 제가 약간 말이 세게 나가는 편이라서 그런지 그냥 이성과 친해지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연인 관계로 발전을 못 하더라고요. 항상 말을 예쁘게 하고 배려 넘치게 살고 싶은데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은 21살이잖아요. 그래서 괜찮은데 조금씩 나이를 먹을수록 그게 되게 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야, 너 진짜 웃기다. 야, 얘 진짜 솔직해. 저도 솔직히 욕 많이 하는데 그런 게 외부 상황에서 그렇게 할 때는 점점 이상한 사람이 돼요. 실제로 고쳐야 되는 부분이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연애랑 상관없이 고치는 걸 추천하고요. 책 한 권을 추천해달라고 하셨는데 전 책은 사실 말 예쁘게 하는 책은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스스로 알아야 돼요. 이게 되게 못났다는 거를. 왜냐면은 이게 어떨 때는 좀 웃기거나 어떨 때는 좀 특이하거나 유니크해 보이거나 똑같은 말이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본능적으로. 내가 이게 짜친다는 걸 스스로 알면은 고쳐져요. 대학원 진학을 앞둔 백수입니다. 학비 지원해준다는 말에 혹해서 도피성으로 입학을 준비했으나 제가 어려운 연구들을 잘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엊그제 면접을 보고 왔는데 정말 망했습니다. 만약 합격했다 치더라도 교수님들에게 첫인상부터 멍청한 이미지로 바뀌었겠죠. 이거 말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하고 싶은 일도 없으시대요. 일단 만약에 면접을 보고 왔는데 망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 합격을 했다. 그럼 망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멍청한 이미지로 바뀌었어. 그럼 들어가서 열심히 하면은 첫인상이 안 좋으면은 그거를 잘 전복시키기가 쉽잖아요. 만약에 입학까지 한 달 남짓 남았고 지금 만약에 그거를 관두실 생각이 없으시고 딱히 딱 결단을 해서 잘라내실 생각이 없으시다면 그냥 가세요. 확신을 막 굳이 지금 잡으려고 하지 마. 그냥 가서 되는 대로 해요. 그리고 좋아하는 분야는 있지만 직업으로 삼을 만큼의 전문성도 열정도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냥 대학원 다니시면서 취미로 이걸 배우거나 아니면 따로 뭔가 해보시는 걸 추천해요. 한 달 전에 남친이랑 헤어졌는데 재결합은 하기 싫은데 생각은 계속 나요. 이거 왜 그럴까요? 뭐 조금 아쉬운 거겠죠? 근데 있다가 없으니까 아쉬운 거고 막 대단히 사랑을 했거나 재결합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러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내년이면 대학 4학년이고 이제 곧 취업도 해야 되는데 솔직히 과가 나랑 잘 맞는지도 모르겠고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마음 한켠엔 패션이나 기획 쪽에 대한 관심이 계속 있어요. 막상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해도 현실에서 무너질까봐 두렵기도 해요. 이러면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맞아요. 저는 100번 물어도 100번 다 하고 싶은 일 하라고 하는 편이라서 지금 다니고 있는 과가 잘 맞는지도 모르겠는 와중에 그 과를 살려서 전공을 살려가지고 취업을 하고 그 취업을 붙는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저한테는 더 판타지로 느껴져요. 해야 하는 일들을 하면서 하고 싶은 일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조금씩 준비를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대 후반 여성이신데 결혼이랑 아기 때문에 요즘 고민이 많으시대요. 당장 결혼은 못하고 32, 33에 아기 계획 중인데 30살만 넘어도 노산이라 하니까 어째 걱정이 되네요. 아직은 여행 다니고 싶은데 빨리 결혼하고 애 낳는 게 맞을까요? 주변 친구들은 이미 다 결혼도 하고 애도 가지고 있는데 저만 늙은 엄마 될까봐 걱정이네요. 말로는 다들 안 늦었다 하는데 둘째까지 낳으려면 빨리 결혼하고 애 낳는 게 맞을까요? 30살부터 32살까지 해외 출장 갈 수도 있는데 애 계획 있으면 출장도 못 가요. 근데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대한민국의 정상성에 집착하는 행위를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일조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왜냐면 30살만 넘어도 노산이라 하니까 걱정이 되네요. 이런 말들. 저만 늙은 엄마 될까 걱정이네요. 저랑 동년배시라고요? 저랑 동년배신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주입을 당하신 거죠? 저는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어요. 제가 만나는 친구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왜 아이를 낳고 싶은 생각이 없냐면 물론 제 인생이 너무 중요하고 제 커리어를 나아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가 가장 크지만 한편으로는 아이를 낳는다는 행위가 너무나도 큰 행위라서 그래요. 제가 그 아이를 낳고 그 아이의 어린 시절의 정서를 제가 책임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저에게 100% 영향을 받는다는 거고요. 제가 하는 말과 행동들 그리고 제가 그 아이에게 시키는 것들이 그 아이에게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고 그 아이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어요. 물론 좋은 걸 줄 수도 있지만 그렇다는 책임감 때문에 아이를 못 낳는 게 커요. 근데 주변 친구들이 결혼도 하고 애도 가지고 있고 늙은 엄마가 될까봐 걱정이어서 아이를 빨리 낳으시려는 거면 빨리 낳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아이를 낳으면 주변에서 영어 유치원 보낸다고 해가지고 영어 유치원 보낼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은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는 빨리 결혼하고 애 낳고 이거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사실 하긴 했거든요. 직업에 대한 회의감 어떻게 극복할까요? 퇴근하고 집 오면 너무 우울해요. 지금 회사를 다니시면서 내가 어떤 걸 하면 좀 즐거울까를 일을 하시면서 그냥 가끔 틈틈이 고민을 하셔서 이직을 하시거나 다른 거를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애인이랑 헤어졌는데 좋아하는 티를 내볼까요? 근데 그랬다가 멀어질까봐 고민돼요. 걔는 저한테 전혀 관심 없는 것 같아서요. 티를 낸다고 하면 어떻게 내는 게 좋을까요? 안지 좀 오래돼서 너무 친구 같아서 티를 어떻게 낼지도 고민이에요. 그냥 그 친구한테 애인이랑 헤어진 얘기 그냥 들어주면서 옆에 그냥 있으시는 게 일단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저한테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 어필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난 널 좋아해 라고 한다고 해서 그 어필이 증폭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헤어져서 너무 힘들다. 뭐 나는 이런 점들이 문제인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난 너의 그런 점이 좋다 라고 그냥 얘기를 하거나 하는 게 좋겠죠. 친구들의 사소한 말들에 상처받지 않는 법 좀 알려주세요. 이거는 성향이라서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완전히 고치기는 어려운데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그 친구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거를 인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나만의 바쁜 일을 만들고 정신이 집중될 무언가가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존감 충전을 할 때 이성에게 호감을 사느냐가 기준이 되는 것 같아 고민입니다. 너무 부질없습니다. 저도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개어릴 때긴 해, 중학교 때. 그래서 그때는 남자애들이 저를 좋아하는 걸 트로피처럼 생각해가지고 어장한다고 더럽게 욕을 먹었어요. 그게 제 인생에서 되게 흑역사예요. 개부질없어요. 왜냐? 이성이 호감 가져봤자예요. 별 쓰잘데기 없는 거에나 호감 가져요, 이성들은. 그거는 나이를 그리고 조금 먹으면 돼요.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렸을 땐 원래 좀 그래요. 이렇게 끝입니다. 저는 원래 동태눈이에요. 그래서 너무 동태눈으로 고민 상담을 했다고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연애해야 된다. 너 연애 안 하냐? 뭐 살 빼야 된다. 정말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분들이 연애를 하고 싶은데 연애를 못했거나 연애를 했는데 연애하는 상대가 별로여서 새로운 연애를 하고 싶거나 그분들이 지금 외모 정병이 있거나 해서 그냥 그 발사하시는 거예요. 그거에 휘둘리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 얼마 전에 건강검진 했는데 굉장히 결과가 좋게 나왔어요. 다 정상으로 나왔거든요. 건강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요. 새끼 다 챙겨 드시고 건강한 음식 많이 드시고 가끔 운동하시고 좋은 생각 많이 하시고 빠이.